중국이 어마어마한 자금이 우리나라 정치인들에 들어와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국회의원들 많이 만나봤잖아요. 만나보니까 부정선거 말하지 말해. 이야기하지 마.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왜 저보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지, 저는 그 말하지 말라는 인간들도 전부 중국 돈 먹었으니까 안 그러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이렇게 사전투표 문제가 많고 전산조작과 지인자 부정선거 의혹이 얼마 차고 넘치잖아요. 하지만 말하지 말아요. 그래서 전환길이 의병장이 돼가지고 여러분 대한민국 살려야 된다니까요. 전환뉴스 왜 필요한데요? 이런 걸 말할 수 있다. 전환길 우리 자유한길단 10만 의병 만들자 그랬죠. 이런 걸 만드는 힘을 모아가지고 해야 된다니까. 안 그러면 안 돼요. 자유민주주의 만세! 사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대놓고 이제 부정선거라고 폭로해버렸잖아요. 대통령이 얼마나 어려웠느냐 하면은, 여러분, 지난해 2025년 8월에 미국의 뉴스맥스라는 이 회사 언론사에서 미국의 2020년 바이든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한 것은 부정선거 때문이었다라고 뉴스를 보도하니까 그 미국의 도미니언 시스템, 그 투표 분류기 만드는 전자투표 만드는 거기에서 이 언론사를 대상으로 930억 원 천문학적인 숫자 배상금을 지불하라 그랬습니다. 왜 근거도 없이 음모론 제기하냐 이겁니다. 930원 제기했죠. 그 다음 베네수엘라의 스마트매틱이 부정선거다 라고 했던 게 바로 폭스뉴스입니다. 미국의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 아닙니까? 폭스뉴스에서 역시 베네수엘라 스마트매틱, 아까 뉴스맥스에서는 미국의 도미니언 시스템, 이 부정선거 시스템을 이제 또 언론에 이야기하니까 그 깜짝 놀란 스마트매틱에서 여러분 얼마를 또 청구했는지 아십니까? 폭스뉴스에다가 1조 900억을 내놔라. 왜 근거 없이 우리 보고 부정선거 했다고 하느냐? 여러분 이 단위수가 상상이 됩니까? 이것처럼 대한민국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까지 전환길도 그랬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그냥 음모론이라 치부해버리고 넘어가잖아요. 이 밑에 얼마나 단단하고 얼마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지 내뜨고 되어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놓고 지금 뭐 해버렸죠? 2020년 본인이 바이든한테 패배한 것은 부정선거 때문이었다. 도미니언 시스템 지적하니까 그들은 이제 대통령이 뭘 하니까 꼼짝을 못하고 이제 지금 거기다 마두로까지 잡아가 버렸지 않습니까? 체포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매틱의 부정선거 시스템, 그리고 도미니언 시스템 미국, 우리나라 바로 미루 시스템 마찬가지로 결국 이게 다 드러나야 될 거라고요. 이게 이 조직들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국제 조직이라는 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이 얼마나 전 세계에 부정선거 개입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 미국에서 지금 타겟으로 삼는 게 한국입니다. 왜요? 한국이 왜? 한국에서 여러분 아까 제가 그랬죠. 중국하고 더불어민주당과 한편이 누구라고요? 선관위입니다. 자, 선관위 아니하면 전환기로 고발하라고. 민주당도 전환기 고발해. 나는 언론인으로서 의혹을 제기했고 끝까지 맞서 싸울 겁니다. 이거 안 바꾸면 여러분 절대 대한민국은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래서 야 선관위 너 민주당 한편이잖아. 너 배후에 중국 있잖아. 고발해. 선관위 홈페이지에 뭐 있는지 아세요? 선관위 홈페이지 아까 여러분 미국에서 왔던 선거감시단에서 왕우닝이 중국 서열 4위가 우리나라 부정선거 배우라 그랬죠? 왕우닝에 대한 동영상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내렸죠. 왜 내렸습니까? 떳떳하면 놔두지. 중앙선관위를 답변해야죠.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형상기억종이, 배출입종이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선관위에서는 전부 다 공색한 변명으로 끝났잖아요. 그리고 선관위 이런 말 하죠. 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서 소송 제기했는데 한 명도 단 하나도 성수한 경우 없잖아. 당연하지. 왜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소송 제기하면 그 피고소인이 누굽니까? 중앙선관위원장이고 지방에는 지방선관위원장인데 그 선관위원장이 뭡니까? 판사야. 판사하고 똑같은 카르텔이 한편이라고요. 그러니까 역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 소송 제기하더라도 100% 패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선관위하고 판사가 또 한편인 거야. 이거 전부 뜯어 고쳐야 됩니다. 두고 보십시오. 대한민국이에요. 쓱 빠졌습니다. 지금 이거. 왜냐합니까? 더 충격적인 말씀드릴까요? 기억하십니까? 지난해 2월입니다. 2025년 2월 3월 정도 되죠? 탄핵정국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선관위에 많은 문제가 있죠. 감사원에서 감찰을 하니까 선관위가 헌법재판소에다가 바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관위가 878건의 비리, 가족회사, 친인척 채용 당연하다. 이래서 감사원에서 선관위를 감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감사원이. 그러니까 이 선관위가 헌법재판소에다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서 감사원은 선관위에 문제가 있든 말든 감사하면 되나 안 되나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다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 헌법재판소 8명이 저는 뭐 했는지 아십니까? 8대 0으로 감사원은 독립기관으로서 선관위에도 독립기관이니까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찰할 수 없다라고 심판을 내렸습니다. 충격이죠? 그러면 이 선관위를 누가 감찰합니까? 감찰할 수가 없다고요. 선관위가 대한민국의 갑오브 갑이라니까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헌법재판관 8명 중에 6명이 선관위원장 출신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당시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그리고 정영식, 그리고 김영두, 그리고 조한창, 김복청 8명 중에서 6명이 선관위원장 출신이니까 한 통속이라고요. 결국은 선관위가 비리를 저지르든 말든 부정선거 저지르든 말든 감사원은 감찰을 하면 안 된다고 선고를 했다니까요. 이런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게? 왠지 아십니까? 헌법재판관도 판사, 선관위도 판사, 사법부도 판사, 판사 카르텔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처럼 대한민국 선관위는요 부정비리, 범죄 마피아 조직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누구랑 한편이라고요? 민주당과 한편이고 한 통속이 배후에는 중국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왕훈이 홈페이지 동영상을 덩그러 올려놓는 게 바로 선관위입니다. 그리고 선관위 지금은 바꿨죠. 문제가 제기되니까 화웨이 시스템을 썼지 않습니까? 중국 그 전사나 해놨는데 화웨이 중국 시스템을 사용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작년에 전환기라고 이영동 감독가 만들었던 부정선거 신의 작품이나 영화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만큼 대한민국에는 이 5천만 명 살고 있는 대한민국 한반도에는 부정선거에 관한 이런 암덩어리가 전 모세혈관을 통해서 혈액암이 걸리는 게 똑같습니다. 이만큼 마수가 뻗치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또 물어볼까요? 여러분 중국에서 우리나라 해킹했죠? 기억나십니까? 지난 4월 달에 6.3 대선 앞두고 4월, 5월 정도 됩니까? 그때 SK 해킹 당했죠? 몇만 명 틀렸죠? 2,600만 명 틀렸습니다. 2,600만 명. 기억나십니까? 배우가 중국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해킹이 얼마나 길었는지 아십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2022년 6월 15일부터 2024년 12월 2일까지 해킹이 됐습니다. 2년 반 동안. 며칠까지라고요? 2024년 12월 2일 날 중단됐어. 왜 그럴까? 왜 하필이면 12월 3일은 해킹이 되지 못했을까? 바로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기업을 선포하면서 해킹이 중단된 겁니다. 충격 아닙니까? 몇만 명 털렸다고요? 2,600만 명이 털렸다고요, 그때. 더 충격적인 건 뭐죠? 얼마 전 쿠팡 털렸잖아요, 또. 그건 물론 조사해봐야 됩니다만, 왜 SK를 털었을까요? 또 충격적인 말씀드릴까요? 선관위 직원들 전부 다 틀린 거 알고 계십니까? 선관위 직원들 중국에서 해킹 다 해갔다고요. 선관위 직원들은 다 틀려갔다고요. 얼마나 충격인지 아십니까, 이게? 결국 중국에서 가져가서 뭐합니까, 이거를? 치밀하게 개인 정보를 가져가서 투표 전부 다 조작할 수 있는 정보를 가져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중국은,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상식선에서, 저는 이재명이 지지하는 분들께 또 묻고 싶어요. 상식선에 답변해 보실래요? 초등학교생만, 인터넷만 할 줄 알면은 얼마든지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가 조작할 수 있고 프로그램을 우리가 침입하는 걸 해킹이라 하지 않습니까? 해킹돼서 얼마든지 통계 조작, 숫자 조작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독일에서는 그렇게 전자개표하다가 해킹이 당해서 그걸 보고 독일은 수개표, 수작업으로 전부 전산 안 한다니까요. 프랑스도 안 해요. 대만도 안 한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전산화 시스템이 됐는데 이게 바로 통계 조작될 수 있고 중국에서 들어와서 아예 짜여진 대로 각본 짜인 대로 누구누구 당선, 낙선 만들 수 있다니까요. 해킹이 될 수 있다고요. 얼마 전에 여러분 허철원 사무총장 이번에 새롭게 선관위 사무총장 된 사람이 국회에 불려와서 원래 선관위 인터넷망 그죠? 망과 일반 인터넷망 분리된다 했지만 거짓말했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이번에 본인이 실토했죠. 전국에서 전산화돼 가지고 투표 이제 이렇게 집계가 될 때 숫자 될 때 연결이 된대요. 결국은 요때 뭐죠?
해킹이 다 된다는, 조작이 돼 있다니까요. 두고 보시면 압니다. 전환길이. 앞으로 두고 보시면 압니다. 전에는 민경호 의원 이런 분들이 이상한 음모론자라 물렸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대놓고 부정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전산 조작이 있었다 하지 않습니까? 투표기, 분류기 막 집어넣고 투표 용지, 이걸 대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리하고 한편이 된 거예요. 일론 머스크도 이제 부정선거 있었다 하지 않습니까? 이준석 혼자 지금 음모론자를 이지랄하고 있어요. 두고 보세요. 이준석 결국은 탈탈 다 틀리게 됩니다. 전 대놓고 얘기하니까 저랑까지 토론하자고요. 이준석 당시에 집 얻었던 표 있죠? 국회의원 될 때 다 저는 표 개표해보자 할 겁니다.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저는요 깨고 가야 됩니다. 이거 깨지 않고는 대한민국은 여러분 절대로 자주 민주주의의 꽃은 투표고 선거인데 그 투표가 조작되고 내 투표가 도둑 맞는다고 상상하면 이게 정상적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내가 원했던 후보는 떨어지고 중국이 원하고 좌파들이 원하는 후보가 당선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것도 아십니까? 2024년 4.10 총선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저녁에 이제 그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저녁 6시에 개표하지 않습니까? 개표하는데 무려 100명 정도 후보 100명 정도가 경합을 벌였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경합 중에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100명 중에서 90% 이상이 민주당이 다 당선됐잖아요.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상식적으로 여러분 보통 통계를 낸다면은 반반 정도는 당선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경합을 벌이던 후보들 중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거의 90% 이상이 다 더불어민주당이 다 당선이야. 아깝게 국민의힘 다 떨어졌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알아야 된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고 나면 사람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안 속아 넘어갈 수 있잖아요. 이만큼 여러분 바로 부정선거에 관한 것은 깊이 뿌리 내려 있고 중국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친중 정치인 당선시키고 친중적인 법을 만들고 친중적인 이런 정책하기 위해서 중국이 그 어마어마한 자금을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미치고 있다고요. 그 수단이 뭐라고요? 전자투표기. 거기다 투표 용지 막 집어넣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기껏해서 0.7% 표차로 당선될 때 이재명은 조기에 승복을 해버렸죠. 그때 무효표가 30만 표가 나왔겠지만 그러면 자그나마 한 번 더 검표해봐야 된다 할 건데요. 그럼 기다려보자 할 건데 일찍이 승복해버립니다. 성남에서 아파트에서 일찍 카니발 타고 승복하러 왔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재명은 알고 있죠. 그 세력들은 다 알고 있죠. 무엇을요? 부정선거 저질러서 200만 표 가까이를 투표 용지를 이재명이 찍어놓고 했지만 사전투표에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압도적으로 표를 얻은 바람에 결국은 작전을 실패한 거예요. 작전을 실패한 거라고요. 아니라면 저 민주당 전환길 저 고발하라고 저는 다 깨보자고 생각합니다. 네, 0.73표 차이. 이게 바로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당선될 때 자료 아닙니까? 이재명하고 윤석열 대통령 표차가 기껏해도 24만 표 차입니다. 무효표가 30만 표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근데 이재명은 상식적이라면 야, 한 번 더 기다려보자. 좀 더 어떻게 또 당락이 바뀔 줄 아나? 아침까지 기다려보자 라고 할 거 아닙니까? 또는 무효표가 30만 표가 되니까 이거 이재명 찍어 나오면은 당락이 바뀔 줄 알았는데 이재명은 진작 승복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를 저질렀고 최선을 다했지만 작전에 실패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압도적이었던 거죠. 지금 대한민국도 똑같잖아요. 이재명 지금 여론조사 몇 프로 나옵니까? 이재명 지지율이 50% 60% 나오죠? 하지만 길거리에 나가서 보니까 몇 프로 나왔습니까? 몇 프로 나왔죠? 이재명 지지율이 23, 27%, 30 몇 프로 이게 현실이잖아. 하지만 우리 다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FBI 동원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미 증거 확보하고 있고 또 부정선거 시스템 만든 스마트매틱의 CEO라든가 이런 놈들이 양심 고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결국 다 뒤집어진다니까. 이제 이게 여러분 대한민국 얼마나 큰지 압니까? 부정선거 드러나면 사형입니다. 내란입니다. 부정선거 내란 아닙니까? 민주주의 건강을 깨뜨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알고 있죠. 이런 걸 말 아예 못하게 하려고 음모론이다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치부해버렸던 겁니다. 왜요? 두려우니까. 이제 여론이 바뀌어야 됩니다. 전환길이 그런 걸 목숨 걸고 제가 지켜나간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정선거 의혹 지겠다 많은 사람 죽어가는 거 알고 있습니까? 왜요? 그들은 국제적인 시스템이 얼마나 무섭고 여러분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하는 일상의 자금력과 이런 걸 동원한다니까요.
가장 무식한 사람이 뭔지 압니까? 야, 대한민국 투표장 가보면 강당 같은데 투표 용지 부어가지고 다 보고 있는데 거기에 부정선거 누가 저지르냐? 누가 표를 속이했나? 이게 가장 어리석은 단순 무식한 거예요. 도둑놈이 뭐 보는데 도둑질해요? 안 보는데 도둑질 하잖아요. 사전투표에서 어마어마한 투표 용지를 집어넣고 모르잖아 당신. 심지어 친한길이가 그런 거 막아보려고 작년에 뭐 있는지 아십니까? 당일 투표는 그날이니까 제대로 속일 수가 없어요. 근데 사전투표의 충격점이 뭔지 아십니까? 투표관리관에 도장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투표관리관에 도장 안 찍어야 되는데 원래는 그게 바로 공직선거법 158조에 찍게 돼 있는데 선관위에서 그거 안 찍어도 된다. 그냥 인쇄로 가름한다 돼 있어요. 충격 아닙니까? 사전투표에 투표 명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원흉이 사전투표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하고 김문수 후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득표차 상상할 수 없는 표가 나오잖아요. 당일 투표에서는 김문수가 압도적으로 이겼지만은 사전투표에서 이재명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사전투표 없애자니까 민주당은 입도 안 꺼내잖아요. 왜? 자기들은 계속 부정선거 저질러서 혜택을 봐야 되거든요. 두 번째, 왜 그러면 정치인들은 목소리를 못 내죠? 한통속입니다. 자기들도 혜택을 받고 다음에 출마해야 되면은 당연히 선관위한테 잘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선관위는 거의 뭐 포청천입니다. 자기 맛대로 당락 결정지고 여론조사도 누가 하죠? 여조심이 선관위에서 하잖아요. 대한민국의 선거를 주관하는 게 모든 것이 그래서 갑 오브 갑 완전히 우리는 헌법 위에 있는 기관이 선관위라고요. 이 선관위를 고치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대한민국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선관위는 범죄 마피아 조직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관위 직원들 다 틀렸습니다. 해킹 다 당했는데 통계 여러분 조사해 보십시오. 검색해 보십시오. 선관위는 그래서 제 제자들도 선관위 많잖아. 구급공무원 돼가지고 선관위 들어가려고 목숨 걸고 갔지만은 거기에는 들어가고 나면 위에서 이미 위 아래 사람은 잘못이 없어요. 그냥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 사전투표 문제 개선돼야 됩니다. 두 번째, 초등학교 반장선거로 바뀌어야 됩니다. 대만이나 독일처럼 우리도 수작업을 하자고요. 왜 위험한 이거 알지도 못하는 이런 전산화 해가지고 조작되고 투표용지 집어넣는 사전투표 없애자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여러분 제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렇게 제가 심혈을 기울이고 이 방송에 집중하는 이유 지금 얼마나 제가 이야기하면 우리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국민들이 깨어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작년에 영화도 제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공개된 우리 12.3 비상계엄에 대한 이 영화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모든 연결고리가 부정선거 때문인 겁니다. 맞잖아요.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가짜 52명만 그렇게 가짜 국회의원이 아니었다면은 국힘하고 민주당이 거의 과반수 비슷비슷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지도 않았다니까요. 22번의 탄핵도 있을 수 없죠. 윤석열 대통령 당연히 3분의 2를 넘어야 되나 대통령 탄핵은요. 조지 탄핵될 수가 없죠. 하지만 이미 그 부정선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52석을 더 가져가면서 180석이 되면서 모든 것을 이제 자기 뜻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원리대로 돌아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4월 4일에 탄핵될 때 저한테 했는 이야기가 두 가지. 무슨 카르텔? 좌파 카르텔. 좌파 언론과 더불어민주당과 민노총, 정교조, 사법부의 좌파 세력들, 헌법재판소, 선관위, 그리고 공수처, 그리고 경찰 일부, 검찰 일부까지 좌파들이 이미 장악한 이 카르텔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행정부 마비될 무렵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이 가지는 권한 중에 헌법 77조에 나오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몽령으로 국민 여러분 보세요. 그 덕분에 저도 알게 됐잖아요. 여러분들도 알게 됐지 않습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이 아니었으면 이 좌파 카르텔이 이렇게 대한민국에 완전히 암덩어리가 되어 있는 걸 이만큼 우리는 암말기라 그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상황이에요. 90%가 넘어갔다고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 책을 썼는 이희청 교수는 90% 넘어섰고 이미 공산주의로 가고 사회주의로 가기 위해서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했대 이미. 그만큼 대한민국 이긴 거예요. 이상한 지금 재판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내란도 아닌데 내란이라고 이진관 판사 보세요. 지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공수처가 내란 재판권, 내란 수사권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백대현 판사가 1월 16일 날, 지난 1월 16일 날 수사권이 있다고 해버리잖아요. 이 전부 다 한 통속이라고요. 이진관이 여러분 어떤 판사라고요? 이진관 판사가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했잖아요. 1월 21일 날.
이진관이가 이재명 재판 연기하고 하지 말자고 했던 인간이에요. 다 한 통속이라 이게 좌파 카르텔이고요. 오늘 그래서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와 싸우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자, 제가 메모 이만큼 많이 했습니다. 공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AWEB이라고 있다 그랬죠. AWEB 국제 선거기관협의회입니다. 국제선거기관협의회 AWEB이라고 있는데 인천에 사무실이 있어요. 그 AWEB을 누가 만들었죠? 중앙선관위에서 만들었어요. 뭐 했죠? 전자투표 시스템, 전자투표 관리 시스템을 이제 또 드러났죠? 수원선거연수원. 거기에서 사람들도 교육도 시키고 전 세계에다가 이 제품 전자투표기 만들어서 해외에다 수출을 했어요. 수출했는데 문제는 뭐냐? 그 수출해가지고 여러분 그 나라들마다 부정선거 의혹이 다 제기돼가지고 우리나라에 항의하러 오기도 했잖아. 공식적으로 콩고에서 어느 나라 간지 압니까? 에콰도르, 콩고, 그 다음에 필리핀, 그 다음에 에콰도르 했나?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불가리아, 키르기스탄. 여러분 이런 나라에 수출해가지고 이 투표 관리가 전부 부정으로 조작할 수 있으니까 그 나라들이 반발해가 우리나라가 졸지에 부정선거 만드는 그 시스템을 수출한 나라가 된 오명을 쓰게 된 거예요. 이 지랄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선관위라고요. 선관위가 AI를 만들어서 그 지랄 하잖아요. 국민 세금으로 그 지랄 한다니까요. 이게 용서 가능해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여러분 전 세계 부정선거의 원흉이 되어 있다. 우리나라 선관위가 얼마나 썩어봤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배우에 누가 있죠? 중국 있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여러분 위험한 발언이에요. 전환길이가 전에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스포트 해주니까 저도 목소리 내서 이렇게 발언하지 전에 그때 이런 말 하면 전환길이 어느 순간 없어집니다. 왜요? 이게 중국 세력. 한 나라를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이라니까요. 여러분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전투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치면 얼마나 어려워요. 많은 사람이 죽고. 그런데 사람 한 사람 안 죽이고 전투기 없이 미사일 없이 남의 나라 먹을 수 있으면 제일 쉽잖아. 점령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하이브리드 전쟁이고 중국이 좀 대한민국 먹여가고 제2의 홍콩 만든다 그랬잖아요. 친중 정치 뽑아놓으니까 더불어민주당 한편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인들 간접죄 증하자니까 하지 말자 하잖아. 더불어민주당이요. 중국인들 국적 표기하자니까 하지 말자 하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 중국당이 돼 있다 그랬잖아요. 중국의 유리한 법 다 만들었잖아요. 뭘 당장 타고는 6월 3일 지방선거에 중국인 18만 명이 투표할 수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죠? 문재인. 바로 좌파들이 만들었죠. 한 통속이란 뜻이잖아요. JTBC 방송국 좌파 중국 아닙니까? JTBC는 이미 중국 방송이에요. 중국 자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우리나라에. 이게 바로 전부 중국.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역차별 받고 있는 거 제가 25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중국인이다 특혜. 이거 전부 다 중국이 미사일 한번 안 쏘고 우리나라에 부정선거를 통해서 선거 개입하고 친중 정치인 당선시키놓으니까 중국의 유리한 법을 다 만들어줘. 우리나라를 자연스럽게 중국화 시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중국이라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미사일 한 방 쏘지 않고 전투기 한 번 없이도 우리의 한국을 먹을 수 있다 하잖아요. 중국이 어마어마한 자금이 우리나라 정치인들에 들어와 있다 그랬잖아요. 심지어 국힘 안에서도 저는 많은 인간들이 중국도 먹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국회의원들 많이 만나봤잖아요. 만나보니까 부정선거 말하지 말해. 이야기하지 마.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왜 저보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지 저는 그 말하지 말라는 인간들도 전부 중국 돈 먹었으니까 안 그러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이렇게 사전투표 문제가 많고 전산조작과 지금까지 부정선거 의혹이 얼마 차고 넘치잖아요. 하지만 말하지 말아요. 아니 이게 저는 그래서 전환길이 의병장이 돼가지고 여러분 대한민국 살려야 한다니까요. 전환뉴스 왜 필요한데요? 이런 걸 말할 수 있다. 전환길 우리 자유한길단 10만